요즘 직장을 잃어서 새 출발을 준비하거나 또는 재직 중이어도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좌나 직업 훈련 받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이런 강좌나 교육을 받고 싶어도 무엇보다도 비용적인 부분, 이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이 돼서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직업 훈련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내일 배움카드 제도인데요. 자, 오늘 일자리 테크닉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이정아 팀장 그리고 박현화 주무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분씩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인생의 첫 라디오 출연입니다. 너무 긴장되네요. 오늘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취자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정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구직자들한테 내일배움 카드를 발급하고 또 지역 내 저희 경인 지역에 저희가 맡고 있는 훈련 기간이 한 200여 개가 넘거든요. 그 훈련 기간은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바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돈키호테 청취자 및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가 짧게나마 국민 내일배움 카드를 쏙쏙 엑기스만 뽑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은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직업능력개발팀 박현화 주무관입니다. 저도 많이 긴장되지만 오늘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네. 너무 간단하신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얘기를 팀장님이 다 하셔서 주무관님은 간단히 하신 건가요? 네. 어쨌든 두 분 환영합니다. 네. 자, 일단 두 분의 성격이 정반대가 되신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오늘 오프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서 오늘 엑기스만 쏙쏙 뽑아서 알려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어떤 제도인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제가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직업 훈련을 필요한 사람에게 정부가 지원금 특히 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 같은 경우에 훈련비가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저희가 차등을 지원해주고 있고 사실 과거에는 저희가 재직자와 실업자 훈련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실업자들이 또 근로자 훈련 과정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런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변화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2020년도에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훈련 과정의 벽을 전체 허물게 되었습니다. 그럼 실업자, 재직자 상관없이 네. 그래서 그 기업한테는 유연성, 그다음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되고 재직자나 아니면 실업자들한테는 근로적인 업무의 향상을 시킴으로 인해서 고용 촉진, 그다음에 고용 안정 등을 유지하게 되는 제도였습니다. 제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 카드 한 장이면은 내가 받고 싶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방금 말씀 주신 직업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직업훈련이라는 게 뭘까요? 네, 직업훈련이 솔직히 얘기하면 일반 교육과 직업훈련의 차이를 일반인들이 좀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헷갈려요. 그렇죠.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일반 훈련은 개인의 관심사나 또는 취미나 교양을 쌓기 위해서 개인이 목적을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하는 자비로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업훈련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해 주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업을 갖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거를 이제 신청을 해요. 내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뭔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카드를 신청을 한다. 그럼 이 카드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재직자든
뭐 실업자든 자영업자든 누구든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5년 동안 300만 원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300만 원이요? 네, 30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요. 일부 취약계층에 따라서는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추가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140시간 이상의 훈련 과정, 보통 한 달이 넘어가는 그 정도 되는 시간을 들었을 때 실업자나 저소득 근로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훈련 장려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훈련 장려금은 말 그대로 교육을 받을 때 너무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이 쪼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렇죠. 네. 부족합니다. 네, 부족합니다. 우리 언어 팀장님 순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 언어가 나오고 네. 있어요. 그래서 월 최대 11만 6천 원이고요. 훈련 과정에 따라서는 추가 특별 훈련 장려금, 뭐 특별 훈련 수당이라고 하는 20만 원 정도를 추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단 출석률이 한 달 내에 80% 이상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듣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교육비를 제외하고도 뭐 교통비 같은 것들도 추가로 지원을 해준다. 네. 11만 6천 원 안에 교통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메비우스의 띠처럼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나서 나는 더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은 다시 리셋. 네, 다시 처음부터 리셋이 됩니다. 좋네요. 네,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다라고 하면 네. 직업 훈련 기간에서는 그 훈련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취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확인을 하나요? 열심히 그럼요. 했는데도 이제 왜냐하면 훈련을 강사님들이 받는. 다 일일이 출석 체크도 하면서 이 분의 성향들을 좀 파악을 해서 1대1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용 서비스 하는 일반 저희 고용센터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 기관에서도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께서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훈련 비용에 대한 지원 5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고 앞서 또 이게 금액도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러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거 저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분들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 종사자들은 일부 제한이 돼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 근로자분들이나 실업자나 그다음에 자영업자분들도 네. 배울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가능합니까? 초등학생은 안 됩니다. 나이 제한은 좀 있나 봐요. 네, 만 15세 이상부터 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가 지금 방송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도 조금 관심이 간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일을 하면서도 배울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뭐 제약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대상자들이 많이 확대가 됐고 고용노동부의 목표는 전 국민이 듣는 그날까지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당장에 가서 내가 이 카드를 발급받아야지 뭘 가지고 가면 돼요? 신분증. 신분증. 네, 신분증만 그거 가져가시면 하나면? 네, 그거 하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단은 저랑 팀장님이랑 둘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네. 주무관님이 좀 소외되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주무관님 계시죠? 계속 계시는 거죠?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무관님! 자, 그러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발급이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볼까요? 네.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 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초과하는 대학 재학생, 사업기간 1년 미만, 일반 과세자 연매출 4억 원 이상, 임대사업자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만 45세 미만의 대규모 기업 종사자,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도 꽤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런 분들은 왜 제외가 됐을까요?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 예정 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교육을 받더라도 이렇게 다른 취업을 위해서 뭔가 직업을 옮길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아직은 뭐 고등학교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3학년부터 바로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또 훈련 과정들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 기간 1년 미만은 마치 내가 이제 참여를 뭐 창업을 해서 이제 막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그 1년 이내에 다시 들어온다는 거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부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더 큰 지원을 받아라. 그렇죠. 네. 다른 것에 네. 집중하기보다는 네. 그렇군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고 들었거든요, 주무관님.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대부분의 훈련 과정이 자비부담금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네. 취약계층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자립준비 청년, 북한 이탈 주민 등 확인 가능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비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은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취약계층이 국민 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 또는 추가 훈련 수강 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국민 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를 최대 500만 원으로 200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네요. 예, 추가로 200만 원까지 최대로 지원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받다가요. 뭔가 추가적으로 돈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아니라면 저는 제 자비로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무관님? 그렇죠. 그렇구나. 어쨌든 좋은 지원책들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다양한 기술 분야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다라는 거 오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여러분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나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 많이들 아셨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단 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최근에 확대가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분야들이 있습니까, 팀장님? 네, 맞습니다. 요새 이제 사실은 저희가 그 훈련이 2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첨단 산업 디지털 분야의 핵심 역할을 할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핵심 과제로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는 요즘 훈련생들에서 아주 핫한 훈련 과정을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이 진행 과정은 저희나 뭐 삼성, KT 같은 선도 기술 선도 분야의 선도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민간 혁신 훈련 기관 그래서 뭐 용감한 사자처럼 일하는 되게 혁신 훈련 기관들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정말 핫한 훈련 기관들입니다. 네. 그리고 뭐 서울대나 뭐 한양대 기타 우수 대학이 훈련 기관으로 참여해서 다양한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훈련 과정 분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AI, 뭐 빅데이터, 반도체 뭐 이런 분야의 신기술을 로봇이나 배워서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도. 네, 로봇 분야 이런 분야로 지식 전달보다는 그 실무자들이 직접 강의를 하셔서 현장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실제 훈련 과정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훈련생들한테는 실무 역량을 또 키우게 되고 또 취업 역량을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이 기술이 나는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하셨던 네. 분들이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으실 맞아요. 수 있을 것 엄청나게 같아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들은 조금 길어요. 6개월 정도. 보통 6개월 정도를 실시하고 있으면 훈련 과정을 사전부터 면접을 보고 실기 테스트를 해서 아주 엄선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도 훈련생도 세겠네요. 그럼요. 네. 경쟁률이 엄청나게 세고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되는 게 6개월 동안 하면은 돈 많이 들겠는데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거든요. 네. 돈이 좀 많이 들죠. 그래서 가장 비싼 과정은 2천만 원 넘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가 무상으로. 무상이요? 네. 오. 전액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좋은 과정이죠. 청취자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과정이 될 수 있는데 K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사실 이것들이 없이는 뭔가 생활을 하기도 어려워졌죠. AI, 빅데이터, 반도체 등등 이 신기술을 배우고 뭔가 현장에서 과업을 실시하는 그런 훈련 과정으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렇게 실무 감각을 키우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네. 이게 훈련비가 전액 지원된다. 네. 매번 진행되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무료로. 5년에 한 번 아. 최초 참여자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리셋이 되니까 만약에 내가 또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5년 뒤에 다시 한번 참여하실 수 있겠죠. 그렇군요. 경쟁률이 세다고 하니까 네. 이게 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이들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훈련의 종류를 보니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3학년 재학생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이에요? 말 그대로 일반고 재학생 3학년이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공부 쪽보다는 취업 쪽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죠. 있습니다. 많아요. 네, 그런 학생들을 저희 훈련 기관에서 학교 장애 승인을 받으면 훈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업 대신에. 네, 수업 대신에 훈련으로 들어오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네. 학교 출석도 대신 처리가 되고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런 과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보통 제가 제빵, 미용 이게 저희가 사전에 훈련 수요 조사를 재학생들 대상으로 일단 공모를 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네. 확정돼 있는 직무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빵, 음식, 간호조무 등 7개의 직무 분야뿐만 아니라 항공기 정비, 그다음에 뭐 게임 콘텐츠 제작, 뭐 기계 전기 등 한 47개 직무를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기 있는 직업들이나 아니면 네. 원하는 직업들을 다 수요 조사를 해서 네. 만드셨다고 하니까 네. 인기 이것도 많겠네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네. 이제 재학생 중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학사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이 돼야 돼서 매년 초에 오픈을 하면 3월 중에 수업이 됨과 동시에 연말, 연초에 모든 과정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은 안 된다. 네. 연말, 연초 요때 가능하다라는 네. 거, 요 기간을 또 확실히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지금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 직능팀 모두들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와우. 꽃밭이네요. 라는 이야기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반갑습니다. 좋은 정보들 많이 나오네요. 이런 얘기들도 주셨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라고 하시는 감사합니다. 얘기도 주셨고 우리 팀장님 평소 말투가 쪼달리다니요. 주신 분도 있으셨고요. 네. 네, 어쨌든 재밌게 잘 듣고 있으시네요. 그리고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네요. 은퇴한 사람은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도 있으시네요. 요거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현아 주무관님. 은퇴하신 분도 신청 가능하세요. 은퇴하신 분도 신청 네. 가능하다. 만 75세 미만까지 네. 가능하시. 저희가 마이크 볼륨을 높이고는 있는데 네,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 74세까지는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렇군요. 만 74세까지는 가능하다. 다음번에는 우리 센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볼륨이 비슷하신 분들이 나오셨어요. 팀장님은 너무 크시고 저희 주무관님은 너무 크죠? 작으시고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한번 긴장 푸시라고 또 얘기를 해봤고요. 네. 직장이 있는 사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좀 궁금하고요. 회사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도 혹시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직을 하게 된다라는 목적이라면 회사가 반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도 있어요.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업 훈련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주는 보통 저희가 야간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주말반 과정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검색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과정을 검색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직업훈련은 뭐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은 조금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훈련 과정들이 있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훈련 과정도 조금 적고 그러니 뭐 서울 수도권 위주로 검색을 하시다 보면 선생님이 굳이 못 가실 정도라고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주말 과정을 참고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아 팀장 그리고 박현화 주무관과 함께 하고 있고요. 자, 그럼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좀 여쭤볼까요? 신청하는 게 조금 복잡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번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신청 방법 주무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주로 신청하시는 편이며 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실물카드 수령 방법도 선택 가능하오니 우편으로 수령하시거나 발급 확인서 출력 후 지정은행 방문하시는 방법 중 편하신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주무관님은 대본을 뺏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면 편하게 잘 말씀하시는데 여기 써 있는 질문을 드리면 대본을 읽으셔서 안 되겠습니다. 주무관님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신청을 하려면 서류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걸 가져가야 됩니까? 방문해서 신청을 한다. 가져가야 될 게 어떤 게 있어요? 네.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네. 그 외에도 일을 하고 계시거나 사업자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와 관련된 소득 증빙 서류와 네. 매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매출 증빙 서류도.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전 3개월 급여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 유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직전 1년치 매출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자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 유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서류가 요청될 수 있다. 요 근로 유형이라는 거는 뭐 정규직이냐 아니면 계약직이냐 아니면 파견직이냐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왜 필요한 거예요? 이제 대규모 기업 근로자라든가 이제 뭐 중소기업 그 확인이 필요해서 서류가 제출을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훈련 중에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이직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회사가 낫네.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던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중단을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럼요. 있어요? 저희 직업훈련에는 페널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그래서 일단 훈련을 중간에 중도 탈락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는 20만 원, 두 번째 또 한 번 또 중도 탈락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50만 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100만 원이라는 페널티를 계좌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당히 좀 막대하고 이거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계좌의 잔액이 다 없어지고 5년 뒤에 내가 훈련을 들어야지라고 하면서 계좌 발급을 하면 그 계좌 발급액이 300만 원이 충전이 되잖아요. 네네. 충전된 금액에서 자동 차감이 됩니다. 그럼 내가 포기한 적이 있다 그러면 300만 원이 아니라 28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충전이 네,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배우고 싶었으나 아이를 갖게 됐어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뭐 특히 이제 천재지변이나 또 군입대를 한다거나 출산이나 뭐 그렇죠, 육아 그렇죠. 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저희한테 증빙 서류를 주게 되시면 차감을 하지 않습니다. 페널티 부과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어쩔 수 네.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양해가 가능하다. 자, 그럼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참 좋은 거다라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이 좋은 걸 통해서 꿈을 이루신 분들의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하나씩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저희 공모 사례 당선작들 중에서 네.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교사에서 꿈에 그리던 신입 프로그래밍 개발자가 되신 분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임용고시를 통과했지만 네. 현실이 상상과는 달라서 첫 근무지에서 1년 3개월 끝으로 퇴사를 한 후 네. 이후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친구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은 후 평소 막연하게 동경해왔던 프로그래밍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고 네. 새로운 도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반년간 이어진 훈련 과정에 성취감과 도전의식을 느꼈으며 그렇게 6개월간의 훈련과 3주간의 구직 기간을 거쳐 당당한 신입 개발자가 되어 교사로서 일했을 때는 업무가 고되었지만 지금은 개발자로서 일하는 건 그때에 비해 훨씬 행복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꿈을 되찾으신 그런 사례였네요. 일단은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지만 네. 요 사례만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저희가 시간이 짧습니다. 이 정도에서 너무 마무리를. 짧은데요? 그러니까요. 다음번에 조금 더 여유롭게 시간을 마련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오늘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이정아 팀장, 박현화 주무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